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석 달 사이 EU의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사로부터 최신 항공기를 잇따라 구매하면서 여객 기단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메가캐리어 출범을 대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일부 장거리 노선 조정 등 출혈을 감내했던 만큼 앞으로는 세계 10위권 항공사의 지위에 걸맞게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강한 자신감도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지만 요요 현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암잠을 비롯한 빅파마들의 장기 지속형 약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만약 사용을 중단하면 체중은 물론 혈압, 콜레스테롤 등이 빠르게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텍들도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비만약의 효과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주 1회 주사해야 하는 위고비보다 편리하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탈 전공의들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해 각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당 명령을 철회한다면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 채용될 수 있어 퇴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어제 오늘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도 막바지에 들어섰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주가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시작이 좋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저는 금종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로 지금 첫 단추로 굉장히 잘 맨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쌍끌이 매수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예전 같은 시장에서는 뭐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좀 몰렸다면은 오늘은 뭐 중소형주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이 골고루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그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우리나라 시장을 양매수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도 흐름이 좋았었고 또 자동차 업종도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최근에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던 우리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코스피에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 달에는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오늘장 강한 상승이 좀 나왔었던 반면 이 힘을 좀 이끌어서 만기까지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 나왔었던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PC 지표 발표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개인 소비 매출이 좀 줄어든다라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못 간 만큼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내일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 정도 급등이 좀 나왔고요. 거래 대금도 좀 금요일 날 대비해서는 좀 적게 나왔지만 평소 대비해서는 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2,700포인트 자리를 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오늘 윗꼬리를 어느 정도 좀 다는 모습이었지만 21선 자리를 내일 한번 또 도전하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긴 흐름으로 보셨을 때는 2,700포인트 정도만 안착을 해준다면 만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좋은 고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시장을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오늘 0.56% 정도 상승을 했지만 금요일 날 저녁 오후장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대부분의 또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석유 시추에 대한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에 대한 얘기가 좀 테마가 좀 돌면서 대부분의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시추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테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좀 꾸준하게 좀 보셔야겠지만 이게 좀 뭐 생산이 되려면은 실제로 35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를 좀 앞으로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일주일 정도까지는 테마로 형성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이 상승이 큰 만큼 또 조정이 클 수 있으니까 관련 업종이라든지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 지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차트적인 면에서는 일단 저점에 대한 지지는 잘 나와주고 있어요. 830포인트에 대한 지지는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직전 고점 자리 이 구간이 상당히 좀 매물벽이 있는 구간이 지금 870에서 880포인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6월 달 정도 안에 다시 한번 요 저항선 라인을 체크하러 올라올 수 있는 상승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요 자리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현재는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에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진 않아요. 더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어쨌든 지금은 최고로 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반도체 쪽이라든지 오늘 좀 새롭게 나왔었던 이런 석유, 가스, 시추에 관련된 관련주들 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테마라든지 오늘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았었던 가스나 에너지 쪽으로 좀 포트 전략을 구성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같은 뭐 시황 공부에 있어서라든지 종목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시장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금종 전문가님과 시장 공부 자세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그게 뭐지요? 내가 네. 뭔지 해야지. 네, 여기 접수된 걸 보니까 우리 기술인데 맞을까요? 예, 네, 우리 우리 기술. 기술. 네, 2,400원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예요. 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예. 보니까 2,540원입니다. 최근에 전기본 실무원 발표된 이후에 좀 강한 주가 흐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기술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기술을 언제 매수를 하시게 된 건가요? 오늘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뭐 예, 긍정적인 어떤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냥 돈 좀 남으면 그냥 팔라고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접근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인 면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관련해서는 이제 원전 관련 테마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좀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기술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일단 투자사 중에 이제 하인텔 관련 이슈로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이번에 또 SMM 관련해서 국책과제에 이제 선정됐다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좀 반영이 좀 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좀 양봉을 좀 만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뭐 2,000원 이하 정도시라면은 좀 더 길게 한번 또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매수하신 단가가 오늘 들어가셨으면 그래도 오늘 저점 부분에서 잘 잡긴 하셨어요. 오늘만 봤었을 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좀 있어요. 그거를 일단은 염두를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거래 대금도 1,0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뭐 목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한 2,800원, 3,000원 정도요. 3,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3,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최고점을 좀 돌파하는 구간인데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나올 이슈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는 영국에 대한 수주권이 좀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중순까지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갑자기 나온 테마 중에서 이런 그 석유나 가스 관련 이슈가 좀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그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 오늘 거기에 자금들이 많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원전 쪽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시장 자금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오늘 우리 기술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은 다른 원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가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기술 쪽이라든지 이런 원전 쪽으로 반등할 자금들이 좀 많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3,000원 정도로 잡으시면은 일단은 짧게라도 내일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기술이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는 건 맞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시장 관심이 이런 원전 쪽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스라든지 석유 시추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내일이라도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요. 우선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3,000원에 20%입니다. 네, 6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종가를 보니까 56,9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63,000원 부근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호텔 신라를 매수하신 지는 조금 시간이 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죠? 한
한 4, 5개월, 5, 6개월, 4, 5개월 됐지 싶은데. 네, 그러면은 뭐 올해 초라든지 작년 말 이때쯤 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홀텐신라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뭐 어떤 점이 좋아서 매수를 하시게 된 걸까요? 그냥 뭐 삼성그룹이고 해가지고. 네, 또 많이 빠졌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공매도가 옛날에 심했다 해가지고. 네, 네. 공매도가 이제 없어졌으면 좀 안 오르겠나 싶어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걱정이 네. 돼가지고 아, 네 네. 그러니까 팔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예. 예,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단가가 뭐 한참 이제 뭐 우리 리오프닝 이제 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좀 밀렸었던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긴 했었는데 시장에서 예.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일단은 혹시 시청자님이 그 매매하시는 게 혹시 좀 길게 장기로 보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짧게 단기로 보는 어디 스타일이세요? 저는 좀 오래 해요. 아, 오래 올해- 길게 보시는 스타일이세요? 예. 그러시면은 지금 이 종목을 좀 손절하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일본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왔었을 때 관심을 좀 받는 그런 종목이 이제 호텔 쪽이잖아요. 예, 지금 많이 온다 하는데도 그래. 예, 지금 명동 몰라. 쪽에도 예전에 비해서 좀 다시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금이 어느 정도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자금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런 반도체라든지 뭐 IT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맞습니다.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소외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름철,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여행 관광객들이 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잠깐 좀 이슈는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이제는 이제 5월달에서 6월달, 7월달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관광객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요즘에 또 한류, 그러니까 뭐 좀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라면 먹으러 오는 그런 외국인들도 예. 많이 생길 정도로 이런 예. 관광 상품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좀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와서 좀 뭐 볼 게 없었는데 요즘은 화장품도 많이 사러 오고 쇼핑도 하지만 뭐 이런 먹거리를 먹으러 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예. 호텔 신라 뭐 망고빙수 유명하잖아요. 뭐 그거는 예. 이제 논외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뭐 한참 위에 뭐 7, 8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정도. 근데 딱 지금 차트적인 면을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매수하신 단가 부근까지 한 번은 왔었어요. 4월 달에 한 번 왔었는데 예, 왔어요. 그때는 한번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예.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5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5만 5천 원 정도라면은 또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종목들은 길게 가져가서 손해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올 여름이 됐든 아니면은 다시 이런 또 여행 시즌이 됐었을 때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 좀 올라올 수 있고 좀 긴 횡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또 예.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매수가 이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다만 지금 20%라는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혹시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나 해서 물타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스타일이 그냥 길게 끌고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물론 아쉽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매수하셨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 좀 빠진 건 아쉽지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잡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는 팔 수 있으니까 조금 여기서 뭐 차트적으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의해서 하지만 예.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러면 종목이니까 네. 손절은 안 해도 되겠어요.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뭐 저도 가끔 이제 호텔 신라 가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제 행사했을 때 밥 먹는데요. 항상 예약도 많이 차 있고 거기서 밥 먹는 것도 예약을 꽤 오랜 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아요.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 예. 관심을 좀 받았을 때는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매수가시니까요. 시간 예. 조금 여유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추가 매수는 어렵지만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매수 단가 그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보유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7천 원 30%예요. 14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네. 비중인데 오늘 좀 이슈가 나오면서 밀려났었죠. 종가를 보니까 14만 네. 6,700원입니다.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아니 네. TC본도 시장에 하나라는 경쟁 업체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좀 많이 밀려났어요. 자,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반도체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려가서 오늘 네. 매수를 했어요. 뉴스도 안 보고요. 아, 오늘 근데 매수하셨어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그냥 오늘 많이 빠졌길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반도체를 네. 우리가 팔고 사고 몇 번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내렸길래 다시 매수를 했어요. 조정받는 줄 알고. 네네네.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락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아, 예. 그 지금 하나 정밀기계라는 기업이 이제 하이닉스의 TC 본더 납품한다는 이슈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슈로 악재가 좀 네. 터진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셨던 이유는 그 왜 장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문의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좀 저는 크다라고 좀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낙폭이 컸다. 물론 이런 TC 본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원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는 맞는데 뭐 네. 한 기업만 무조건 독점으로 갈 수가 없죠.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도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TC 본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맞죠. 그리고 네. 우리가 뭐 음식점을 하더라도 한 집이 잘 되면 그 집 주변에 또 비슷한 음식점들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거에 이제 저 하나 정밀 기계가 이제는 우리도 한번 TC 본더를 만들어 봐야겠다, 납품을 해야겠다 해서 테스트용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 건데 테스트용으로 납품을 했고 지금 주력으로 HBM 쪽으로 쓰고 있는 게 HBM3E인데 지금 하나 정밀 기계에서 테스트용으로 납품한 거는 HBM3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은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쪽이 아닌데 그냥 단지 납품한다는 테스트용으로 납품한다는 이슈만으로 이렇게 네. 과도하게 장중에 거의 10% 넘게 빠졌어요. 12, 13%까지 빠졌었는데 이건 네.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는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뭐 나쁘지 않은 단가, 그러니까 지지가 나올 만한 자리에선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단기로 들어가시기에는 좀 네. 30%가 좀 많아요. 예, 여기서 지금 안 좋은 내용은 나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으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안 좋은 내용으로 빠졌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시장의 심리를 봤었을 때는 뭔가 이런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이 좀 조정을 받는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다 했었을 때는 한미 반도체가 물론 긍정적인 이슈는 있겠지만 이번에 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버전 AI 반도체에 대해서 출시한다고 오늘 또 이슈가 나왔음에도 반도체 업종 중에서 한미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런 영향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오늘 급락해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이거 빠져나와야지 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위쪽에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우려감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건 있는데
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라도 일단은 줄여놓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물론 이제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자리지만 이런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상당히 또 강한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매수하신 단가가 뭐 10만 원 초반대면은 뭐 지금 이렇게 흔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해 보세요라고 말씀 좀 드리겠지만 매수하신 단가가 오늘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반등 한번 나오겠는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밀리지 않는다. 여기 매수하신 단가가 거의 14만 5천 원 정도 이 부분인데 요 가격대를 하루 이틀 정도를 깨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은 그때는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번 이런 14만 원대를 무너지게 되면은 투매 물량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예, 그런 내용들은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 다 밀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청자님이 좀 30% 비중을 좀 과도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이제 뭐 매수가 부근 정도나 아니면 조금 수익권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셨다가 그래도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남은 물량만 올라왔을 때 수익을 좀 청산하시는 전략 예전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은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죠. 내일장에서라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14만 원 선을 이탈하면 더 큰 하락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주가가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뭐 수익 실현, 매매 전략 좀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 좀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시장 공부를 보다 좀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시장 공부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저기 한국전력이고요. 네. 매수가는 19,700원입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비중은 10%고요. 네, 19,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네.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예. 보니까 23,300원입니다. 4%대 상승세가 좀 보여졌었는데 자, 예.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국전력을 지금 뭐 수익권이시긴 한데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며칠 전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국전력이 너무 안 가서 네. 사놓고 걱정을 했는데 네. 수익이 나기는 조금 나기는 났는데 이게 네. 제가 이걸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네.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매하시는 성향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짧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편인가요?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 네. 조금 팔고요. 네. 또 이게 물려갖고 있으면 또 갖고 가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네. 성향 자체는 원래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네. 수익이 좀 많이 나게 생겼던 것은 좀 많이 끌고 가는데요. 네. 이게 한국전력을 좀 제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놓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네. 팔아가지고 저기 반도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이걸 그냥 계속 가지고 끌고 가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한테 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뭐 한국전력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전기죠, 뭐. 그렇죠. 집에 쓰시는 예. 전기 보내주는 회사죠. 네, 근데 그렇죠. 이 한국전력은 누구 걸까요? 네?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건 뭐 국가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죠. 근데 예. 국가가 누구한테 돈을 받죠? 누구한테 돈을 받아 한국전력 것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국가 거라는 것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것 보고 보시라고 하는데 뭐 제가 질문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예.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한국전력이 국가 건데
우리가 저도 이제 집에서 전기 쓰면은 돈 내잖아요. 공과금 내잖아요. 그렇죠. 한국 한전에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은 많이 남겨 먹을 수가 있을까요? 많이 못 남기죠. 그렇죠. 그럼 예. 매출 자체가 물론 독과점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보내는 회사는 한전밖에 없죠. 그런데 네. 나라 거기 때문에 장사를 독하게 하를 못해요. 우리가 수익 많이 내기 위해서 전기 우리 이번에 좀 원자재 많이 올랐는데 유가 많이 올랐고 뭐 지금 화력 발전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 많이 내 국민들 뭐 전기를 인상할 거야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번 정부 너 이러면서 막 화내겠죠. 그죠? 네, 다시 네. 니네들 안 뽑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네. 원래 한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네. 적자에 시달리고 뭐 배당은 주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못 가는 답답한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 전력 관련 종목들이 좀 호재가 되고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밀리지도 않겠지만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물어봤던 게 단기로 보셨나요? 장기로 보셨나요?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수익 나면 그냥 조금 팔고 그냥 좀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했었을 때는 예. 한국전력은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아, 네. 네, 이런 종목들은 내가 돈이 있을 때 그냥 계속 뭐 저점에서 계속 사서 배당을 뭐 받는다든지 그냥 망하지 않을 기업을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많이 싸졌을 때 사는 종목이 한국전력이지 내가 이 한국전력을 사서 크게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잘 안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하반기에 이제 이번에 총선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기를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은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지금 오늘처럼 막 핫했었던 이런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폭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님이 뭐 지금 떨어질까 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떨어졌을 때도 좀 조금씩 떨어지고 반등했었을 때도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오늘 4% 정도면 상당히 꽤 많이 상승한 종목이다. 이 종목 딱 지나간 차트 보시면은 뭐 2월 달 정도에는 크게 상승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 하루에 올라가는 게 뭐 1%, 2%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지금 비중 10%씩니까 크진 않은데 안정적인 포트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보유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나는 좀 빨리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면은 일단 수익권에서 그럼 정리를 하시고 좀 탄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여기서 반등했었을 때도 뭐 크게 반등하는 건 좀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 성향에 맞는 대응 전략들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에 맞춰서 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하나마이크론요.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30%요. 네, 3만 원 매수가이시고 30% 비중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로 한번 좀 크게 밀려난 적이 있었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21,300원 이렇게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만 원에서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마이크론을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4월 달쯤 매수했는데. 4월 달쯤 예, 뭐, 그때 한참 반도체 업종 잘 가고 있었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일단은 유상증자 이슈로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마이크론은 일단 유상증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네, 대규모 유상증자기도 한데 뭐 대부분 이런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는 뭐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생산을 위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캐파가 좀 늘어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런 판관비 쪽에 이런 매출이 좀
비용을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로 받아들이고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지금 개파락으로 좀 밀렸었던 이 24,000원 구간은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차트를 보실 수가 있나요? 좀 예. TV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 지금 이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요 갭이 좀 발생했었던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을 일단은 이런 반도체 지금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물이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하락했었을 때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뭐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했었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었을 때도 이렇게 갭이 빠지거나 하락을 했었을 때도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대규모 물량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개파락한 이후에도 지금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거래 대금이 나오진 않아서 대규모 물량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 가격적인 지지가 한번 나와 준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발생했었던 개파락했던 부분은 한번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3만 원이기 때문에 꽤 지금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반등은 어렵기 때문에 결정은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뭐 24,000원 이 직전 고점에서 요 갭상승 구간까지 한 대략적으로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예. 매수하신 단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손실이잖아요. 예. 그 정도는 감안하고 내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만 무조건 승부를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면은 그 정도까지 왔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손절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쪽을 좀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아직 뭐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하나마이크론만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마이크론만 판매하는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잘 지지가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2만 원대 부분에서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이런 갭을 메우러 올라오는 상승, 거래량이 조금 반등이 올라오면서 한 25,000원, 2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됐었을 때는 시청자님이 한번 좀 판단하셔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도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꼭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 종목에 좀 투자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매물벽이라는 게 좀 상당히 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요 개파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27,000원에서 3만 원 구간대도 상당히 좀 매물벽이 크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이 좀 10% 안쪽으로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오션 하나오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에 15%예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4% 넘는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31,100원입니다. 아직은 매수가에 도달을 못했는데요. 자 35,000원 매수가이십니다.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오션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4월 달에요. 4월 달에 매수하셨고요. 일단 예. 하나오션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뭐 다른 조선업종도 있는데 하나오션만의 뭐 긍정적인 면을 보신 게 있나요? 뭐 조금 장기적으로 봤는데 네. 너무 뭐 다른 조선에 대해보다 이게 침체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또 6월 13일인가 뭐 의무 보호제가 네,
있는가 싶어가지고. 네, 뭐 우선은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조선업종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상승이 좀 4월 달에 많이 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이슈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그 이전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다른 조선업종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대한 실적 부분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또 새로운 신규 수주가 좀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수주를 많이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물론 하나오션은 뭐 잠수한 이런 매출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는데 길게 끌고 가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좀 조선업종을 좀 큰 사이클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차라리 뭐 IT 업종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좀 길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업종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이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금 13일하고 22일 2번 정도 지금 나오는 물량인데 물량 자체는 좀 커요.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35,000원이고 지금 31,000원이고 오늘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저는 아마 매수가 정도 부분 정도 왔었을 때는 지금 물량을 좀 덜어내시고 차라리 좀 성향이 좀 길게 보시는 성향이시라면은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성향 자체가 좀 단기 성향이시라면은 지금 매수가 부분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최근에 6월달 같은 경우 6월 13일인가 1차 그 의무보호제 네. 나오면은 그때까지 매수가 가격 딱 매수가를 원하시기보다도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물량을 좀 덜어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딱 매수가는 아니더라도 한 34,000원이라든지 33,000원 약간의 손실은 좀 염두하시고 만약에 뭐 그날 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좀 올라오는 날이 있다면 좀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조선 쪽에서는 당장에 나올 만한 이슈는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한 33,000원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는 좀 그때부터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만약에 오늘 상담 연결이 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금종 전문가님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 다시 한번 접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좀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시황 분석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관련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앞서서 종목 상담을 할 때에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거 좋겠다라는 의견도 들었었는데 자, 그럼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볼지 대안주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또 혜연 앵커님 같은 경우는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엄청 좋죠.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이 굉장히 좀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또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게임이 하나가 좀 출시가 됐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인데 플스5 독점작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게임이 북미에서 이제 4월달 최고 매출을 좀 달성했고요.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직
상장은 안 되고요. 장외 거래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6월 18일과 19일 이제 청약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저도 게임을 좋아합니다만은 뭐 이런 아직은 예, 시간이 없어서 좀 못 해봤습니다만은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뭐 니케라는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데스티니 차일드 이런 게임들을 발표하면서 만드는 족족 흥행에 성공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게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좀 오늘 공략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대성창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차트적인 면을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긴 시간 동안 좀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장 이슈를 앞두고 나서 언제쯤 상승이 나올까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5월 달에도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대부분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 보시면은 차익 실현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만들어주면서 오늘도 역시나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 오늘은 예, 아까도 말씀 좀 드렸다시피 석유, 가스, 뭐 시추 관련된 기업들만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하나의 또 좀 작은 테마로서 네이버 웹툰 신규 상장,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로 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시프트업에 대한 상장 이슈 되는 종목들도 대성창도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슈가 일단 뭐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8일, 19일 공무청약 받고 나서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이제 7월 초에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줬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시프트업을 가지고 나왔고 시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비중을 뭐 10% 이상 가져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내 정도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또 커뮤니티 하는 방으로 좀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거기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안주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봤는데요. 자, 이 종목 전략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매일매일 들어볼 수 있으니까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포트 전략을 구성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기술은 단기 저항대, 이 단기 매물벽이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니까요. 반등을 보여준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었던 호텔신라는요. 매수가인 63,000원 부근은 충분히 회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고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